오늘도 은희 선생님 모시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MS 지식 전달 시간이죠. 네. 그렇죠. 오늘은 또 무슨 주제를 갖고 와서 이제 시작을 하실지 좀 기대가 되고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할복 다들 들어보셨나요? 어, 할복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 잔인한 주제네요. 좀. 네, 좀 살짝 잔인한 주제죠. 생각만 해도 아파. 그렇죠. 오늘은 이제 자결 방법 중에 하나인 할복에 대해서 이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자결 방법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뭐 저쪽 서양 쪽에서도 나타나는 부분을 보이는데 이번에는 좀 일본에 집중해서 많이 그려지잖아요. 대중매체에서도 그런 일본인들이 등장하는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에 자결을 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니까 날카롭고 예리한 검으로 배를 이제 갈라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본의 자결 방법 중 하나인 할복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할복이 자결 방법인데 좀 궁금하잖아요. 왜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본인의 목숨을 본인이 앗아갈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뭐 들어보신 거 있나요? 할복에 대해서 뭐 보시거나 들어보신 것들? 제가 본 거는 영화 한 몇 편에서 본 기억이 있어요. 그 뭐냐 라스트 사무라이 장면도 있고 로닌 47 혹시 아세요? 그 키아누 리브스 나오는 거. 진짜 거기 나오는 그 매국노. 키아누 리브스가 내국노라고요? 아니면 제가 내국노라고요? 본인이요. 제가 외국노요? 네, 일본 네. 영화 봤다고? 오케이. 이런 식으로 또 역사 채널 방향성을 좀 잡아가시네요. 좋아요. 아무튼 그 마지막에 이제 뭐 죽음 명령 거절했다고 본인이 이제 배 찔러놓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은 있네요. 제가 본 거는 그 미스터 선샤인에서 그러니까 할복을 하려다가 원래 할복이 나중에서는 가르기 전에 목을 치는 걸로 그게 변하는데 미스터 선샤인에 그 장면이 그려지거든요. 그 드라마를 통해서 좀 봤던 것 같고 이 할복이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을 했는가를 보면은 사실 기록에 따라 좀 달라요. 그래서 좀 정확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일단 무사정권 첫 무사 정권이 가마쿠라 시대 때부터 이제 할복이 이제 무사들의 자결 방법으로 정착이 됐다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사 사회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가마쿠라幕府를 시작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이 할복의 풍습 또한 이제 더 이렇게 완전히 확립이 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신기한 게 저희 입장에서는 신기한 거죠. 이 일본 무사들한테 있어서 할복은 굉장히 좀 명예로운 자결 수단이었어요. 굉장히 이렇게 자신의 배를 가르면서 죽는 게 굉장히 명예롭게 죽는 그런 방법입니다. 전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갈 수 있긴 하죠. 그래서 이들은 원래 자결 방법이라고 하면 목을 매달아 죽거나 투신을 하거나 약간 이런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방법들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겼어요. 무사의 그런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결을 해야 한다. 약간 칼을 그런- 쓰는 무사는 칼로 써 죽어야 네, 된다 이런 맞아. 느낌. 이게 왜냐면은 어쨌든 자신의 배를 가르는 행동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가 아니라 거의 뭐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쉬운 일은 아니죠. 아니고. 아무튼 그 가르는 행위가 이제 정신력과 그런 신체적인 능력까지 모두 요구를 하는 그런 행위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무사들은 할복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죠. 근데 진짜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시도해봤어? 제가 만약에 할복을 한다면 그 신체가 못 버틸 것 같다. 정신이 하다가 하고 이게 딱 기절해 버릴 것 같아. 정말 그걸 입증해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수단이랄까? 강함을 상징하는 그럴 수 있죠. 그런 생각은 또 처음 해보네요. 그래서 이게 점점 나중에는 배를 가르는 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는 확실치 않아요. 근데 이제 막 배를 갈라서 이제 자신의 손으로 내장을 꺼내야 한다. 약간 그러니까 그런 걸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15세기 이전에는. 뭐 여러 가지 방면에서 무사들은 할복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고 또 하나 궁금증이 드는 게 있죠. 왜 배일까? 목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목이면은 목이- 사실 대동맥이 네. 있고 정맥이 있고 이런 데를 잘라버리면 그러니까 뭐 훨씬 빠르니까. 어디를 자르든 어쨌든 사람은 어딘가를 자르면 죽을 테니까 왜 배인 것인가라는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게 이것도 사실 학자마다 좀 의견이 굉장히 다르고 어떤 학문에서 이것을 봤냐에 따라서 좀 말하는 내용들이 좀 각각 다른데 일단 이 사무라이한테는 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무용. 댄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무용은 이제 무예. 무 할 때 그 네. 죄송합니다. 쓰리용자를 쓸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무사한테 주어지는 그런 무예 뛰어나고 용맹해야 하는 것.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무용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할복이 굉장히 적합합니다. 굳이 배여야만 하나? 그렇죠. 이게 배가 사실은 직사를 안 할 것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느낌이 또 그래서 더더욱이 약간 용기를 증명한다 이게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왠지 종교적인 의미도 약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좀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이따가 같이 설명할 순사의 경우에서 좀 연관지어서 살펴볼 수도 있고 민속학 쪽 측면에서 이 할복을 바라본 학자들은 이 신체의 북부가 영혼과 애정이 머무는 장소예요. 이 사무라이는 자신의 영혼이 담긴 배를 갈라서 죽음으로써 그러니까 자신의 결백을 밝히거나 약간 자신의 이제 죄를 인정하는 그러니까 자신이 죄를 지어서 죽어야 해요. 자결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자신의 이제 배에 영혼이 있잖아요. 그 영혼을 가름으로써 본인이 결백하거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행동을 하는 거죠. 신기하네. 영혼이 배에 있다는 설정 자체가 그렇죠. 뭔가 그런 믿음이. 이거는 좀 그래서 왜 배를 가르는지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순사와 연관지어서 볼 부분인데 순사는 뭔가요? 이제 순사는 순장 다들 아시나요? 순장 알죠? 네, 열심히 고조선 때 네. 아마 배우면서 그죠. 아마 배웠을 것 같아요. 순장에 대해서. 맞아. 순사는 이제 주군이 이제 태평한 시대에 자연사를 했을 경우에 이제 그 주군의 뒤를 따라서 이제 자결을 하는 행위인데 자주적으로 했다라는 게 좀 포인트입니다. 왜냐면 순장은 자주적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강제성이, 강압적인 강제성이 있을 수 좀 있죠.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는 이제 자주적으로 주군을 따라서 같이 목숨을 끊는다라는 점에서 살짝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쓰인 자결의 방법이 할복입니다. 굉장히 왜 그러는 걸까? 네. 이게 사실 인적 자원 개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손해가 크거든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죠. 왜냐면은 그 바로 있는 사람은 어쨌든 간에 그 아래에서 보고 듣고 배우든 어쨌든 제자일 거 아니야. 근데 죽어서 주군이. 그럼 주군의 아들이나 뭐 이제 그 뒤를 잇는 사람을 보필을 해야지. 근데 죽어. 이게 내가 봤을 때 일본이 세력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계속 전국 시대가 오래 지속됐던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어. 그러니까 반란의 싹을 잠재울 수 있는 뭔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아니면은 모르죠 그거는 사실 순사가 뭐 반란의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반란의 싹을 지우려고 한 걸 수도 있고 왜냐하면 죽은 밑에 있는 사람이 너무 커졌을 때 반란의 싹을 잘라서 네가 충성을 증명해라 하고 죽는 걸 수도 있는데 그게 역으로 생각해 보면 반란의 싹을 자른다는 게 뭐예요? 그만큼 뛰어난 인재가 죽는다는 얘기거든. 혁명의 싹을 자른다고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막 정도전이 갑자기 이제 그 고려가 죽었네 나도 죽어야겠다 이런 느낌인 거죠. 쉽게 얘기하자면. 그래요. 그러니까 왜 따라 죽을까? 자주적으로 그것도 그 이유를 좀 파헤쳐봤더니 주군과 남색 관계로 얽힌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경우가 많았다. 말주 녹초판 한번 그 남색 아니죠? 그런 거죠? 네, 알아서 생각하시고요. 특히 이제 근세 초기의 순사 같은 경우는 이제 성애와 남색과 좀 얽혀 있는 문제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 이것도 의문이죠. 남색 관계예요. 주군이 자연사를 했어요. 뭐 따라 죽을 수 있는데 왜 그게 굳이 할복이어야 할까?라는 의문점이 있지 않나요? 아까 배에 애정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약간 고소한. 주군의 애정과 함께 가겠다. 내 영혼과 함께 묻어버리겠다. 약간 비슷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 할복은 놀랍게도 여기서는 이제 애정 표현 방법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야 사랑해. 네. 아니 애정 표현이라고 하시길래 좀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인 거죠. 네, 그래서 설명을 해보자면 이제 일본에는 이제 신주다테라고 해서 이제 이 연인과의 사랑을 증명하는 방법으로서 살짝 본인의 신체에 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데, 그러니까 뭐 머리카락을 자르고 뭐 문신을 하거나 새끼 손가락을 자르거나 새끼 손가락을 잘라요? 약간 팔이나 허벅지를 찌르는 행동으로 서로의 사랑을 증명을 하기도 했대요. 스바라시. 그렇대요. 그래서 이런 방법 중 하나로서 뭔가 신체적으로 더 많은 해를 가할수록 사랑이 증명된다. 그렇게 된다면 이 배를 가르는 행동은 최고의 애정 표현인 거죠. 그렇죠. 너만을 사랑해. 참 대단한 친구들이네. 내일 제 여자친구 만났는데 배 째워가는 거. 톡 하나 준비해야겠다.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일본에서는 굉장히 나에 대한 애정이 충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데 일리가 있어요. 그저 맨날 그래서 애정 표현할 때마다 머리카락 자르잖아요.
여자친구한테. 머리 머리 길면 뭐라 그러니까. 근데 아직 머리가 많이 기시네요. 아 이거 한참 자른 거예요. 남자치고는 되게 장발인 것 같아. 얼마 전에 잘랐어. 그러면 잘랐잖아요. 아니 그러면 빡빡 밀어야 되지 않나요? 그 사랑을 표현하려면. 그건 또 그쪽에서 이제 저한테 사랑을 덜 주기 때문에 그러면. 그건 적당히 내가 받아야. 아무튼 넘어갈게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참 되게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러니까 내 몸에 해를 입힌다는 게 상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다는 관점 자체가 널 이만큼이나 사랑해 약간 이런 표현인 거죠. 아이, 사랑을 모르는 거지. 나를 아낄 줄 알아야 돼. 그렇죠. 그게 진정한 사랑이지. 과거잖아요. 아, 시대착오적인 발언 제가 죄송합니다. 현대화의 사랑과는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근데 이게 순사가 처음에는 이제 남색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순사를 했다면 근데 나중에서는 남색 관계 없는데도 할복을 해서 같이 순사를 하는 그런 변질된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답니다.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은 네. 그 여색 관계에 있는 여자들은 혹시 이 순사를 안 했나요? 와 진짜 영화에서 여자가 뭔가 그 항상 할보고라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여자가 칼을 드는 것 자체가 안 됐을 것 같아요. 뭔가. 여자가 칼을 드는 것 자체가 약간 금지되어 있는 네, 왜냐면 시대였어요. 이때는 사실 무사만 칼을 들고 다니고 사실 이제 농민이라고 하죠. 이때는 약간 무사 농민 이렇게 나눠져 있을 텐데 농민은 아예 칼을 소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습니다. 제 생각일 뿐이고요. 이 근세 초기의 무사들은 이제 자신과 주군의 일체와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할복을 통해서 자결했고 주군이 죽으면 같이 죽는 순사를 택했다. 주체적으로. 참 근데 그러면은 이게 약간 좀 여자 입장에서 사랑을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칼을 못 드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머리를 자를 수도 없고 뭐. 가위가 있지 않을까요? 칼은 안 되지만 가위인데. 가위로 배를 짜? 째? 불가능하겠죠 그거는. 아니 그냥 뭐 상상하지 마세요. 그냥 눈썹 정도만 살짝 자르면 자기야 자기 귀엽네 이제. 아무튼 오늘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재밌네요. 할복 쉽지 않다. 할복을 왜 하는지 사실 도저히 전 이해가 안 갔는데 이런 의미가 숨어 있었구나. 그러니까 충성과 사랑에 대한 의미가. 이건 근데 제 생각엔 만용이에요. 이게 비겁과 중용과 만용이 있는데 그 기준에서 봤을 때 이건 만용입니다. 제가 봤을 때. 왜 죽어요? 그 배를 째서 죽어? 미친 짓이지. 손해죠 손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까요? 합시다. 그럽시다. Holy moly, he got one.